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나올 이야기 제목은 해를 따온 해돌이 이야기입니다. 해돌이는 사람 이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를 따온 해돌이니까 이번 이야기에서 주로 나올 그 한자는 날일자 되겠죠, 그죠? 날일자. 해를 본뜬 글자 날일자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 글자들이 모두 약 60자 정도 되어 있고요. 3회 강의로서 60자 정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해돌이가 되었느냐? 이 아이는 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해의 크기는 지금은 뭐 지구가 있고 해가 이만큼 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해의 크기는 세수돼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라 생각하죠. 선풍기만 하다. 또는 밥솥, 뭐 전기밥솥, 압력밥솥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는 저기 서산 너머에, 그죠? 서산 너머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지는 곳 해가 많아요.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새롭게 하루에 하나씩 뜨고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세요. 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수돼야만한 또는 선풍기만한 해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솝 우화라든지 그런 동화 이야기로서 한자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자, 여기 이게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 혈자를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상투를 두르고 코, 스스로 자자 코가 큰 또는 머리가 큰 다리가 짧은 돌쇠 아저씨라 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돌쇠 아저씨고요. 그 다음에 뭐 동네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날일자는 해를 본뜬 것인데 왜 날의 뜻이 되었는가? 날의 기준입니다. 날의 기준. 해는 매일 아침에 뜰 때마다 날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생겨 나가는 거니까 날일자는, 자, 해를 본뜬 글자다. 해를 좋아하고 햇빛 쬐기를 너무 좋아하는 해돌이가 해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해를 바라보는데 이 뭐가 내리비칩니까? 내리쬐입니까? 이게 햇살이 내리쬐죠. 자, 그래서 햇살이 내리쬐는 모양의 한자, 요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칠 모양을 쓰시고 하나, 둘, 이게 햇살이 내리쬐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는 모습을 바라보고 벼째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뭐라 하시겠죠, 그죠? 이제부터는 햇빛 쬐는 것을 좀 삼가하거라.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가 타고 심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늘에서만 지내란 말이에요? 아, 물론이지.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햇빛에 나가지 말라 했죠. 그래서 햇살 모양, 이것은 말물자 해서 말. 이것은 horse, 말이 아니고요. speak,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이 햇살 모양의 뜻이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뭐 물론이다 이렇게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햇살 모양은 어떤 뜻이다? 하지 말라라는 뜻. 말 물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해돌이는 햇빛에 대해 생각하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 햇살을 쬐고 있는 소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소도 햇빛을 좋아하는 곳으로 보아 햇빛은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물건 같은데 왜 엄마는 햇빛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해는 기생충도 죽이고 균도 죽이고 또 식물들도 자라게 하고, 해가 없으면 우리 식물들, 우리 생물들, 우리 사람들, 우리 동물들 모두 다 살 수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햇살은, 그죠? 이 햇살은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물건이다 했죠. 자, 누가 째고 있습니까? 소가 이렇게 째고 있죠, 그죠? 소가. 자, 그래서 소우자는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할 때 하나, 둘, 셋 치켜 올린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햇살 모양. 그러면 소가 이 햇살을 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햇빛은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물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물건, 물, 만물, 물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건 할 때 이 건자는, 자, 옆으로 한번 당겨 볼까요? 쭉 당겨 보겠습니다.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물건 할 때 이 건자는 사건 건자죠. 우리 지난번에 소 이야기 배웠죠, 그죠? 어떤 농부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다가 꼬리가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물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건자는 요렇게, 둘 다 소우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어 쓰는 연습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다음날 아침 해돌이는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해를 따다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지. 자, 여기 보세요. 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로요. 맨 처음 강의할 때 날일자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이나 하늘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날일자 표현을, 사물을 표현할 때 땅이나 바다나 하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도 좋고 수평선, 지평선도 다 좋아요. 그래서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르죠. 그때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 단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돌이를 보고 동네 할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해돌아, 넌 왜 그렇게 해를 좋아하니? 이유 없어도 다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자,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사람 인변을 썼습니다.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돌이는 여기 있겠죠, 그죠?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면 해돌이도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없어요. 단지 다만 해만 보고 있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단지, 이런 뜻입니다. 해돌이는 각오를 실천하기 위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평평하고 지루한 들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땅이 평탄하지?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한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평평한 길을, 아주 지루한 길을 가고 있죠. 땅이 평탄하니까 흙토자 썼습니다. 이건 땅의 뜻이고 흙의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고 있죠. 아침 단자. 그래서 이 글자는 땅이 평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이 평탄하면 일이 순탄하다, 쉽게 풀리는 거겠죠. 그죠? 어려운 이런 고개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평탄하다 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고 순탄하다 할 때 이 한자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흑토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위로,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평탄한 들판을 지나 해돌이는 결국 해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산을 넘어가니까 평탄하고 약간의 언덕을 넘어가니까 해가 이렇게 아침마다 뜨는 해들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해돌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하는 말, 내가 최고다, 첫 번째다 라고 외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해는 지금 빛나고 있는 해니까 일반적인 해를 쓸 게 아니라 해가 빛나는 모습, 흰 백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흰 백자와 최고 먼저 도착한 해돌이를 합쳐서 맛, 첫 번째를 뜻하는 맛이라는 그런 한자의 뜻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해돌이가 빛나는 해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맛백 이런 한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백부님 이렇게 하면 아버지 부자와 함께 써서 첫 번째 아버지 그런 뜻이니까, 그죠? 맞은 아버지 그런 뜻이니까 자기의 아버지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큰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돌이는 자기 자신이 1등으로 도착한 데 대하여 너무나 기뻐서 손뼉을 짝짝짝짝 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박수 칩니다. 박수 치는 것은 손으로 치는 것이니까 손의 뜻인 한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가 빛나는 모습, 흰백자. 그러면 손뼉 치다 할 때 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라는 단어에 이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그냥 손숫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박, 그 다음에 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손뼉을 이렇게, 그죠? 손뼉을 이렇게 치면 빛이 이렇게 빛난다. 해가 이렇게 빛나듯이 빛이 빛난다. 짝짝짝짝, 짝짝짝짝 이렇게 박수 치면 순간적으로, 그죠? 자세히 보면 뭐 번쩍번쩍번쩍번쩍 빛이 나겠죠? 그래서 해처럼 빛이 나는 것도 손뼉 칠 때다. 그래서 손뼉 칠 박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기도 했습니다. 나는 장성할 수 있어. 저 많은 해들을 가져가서 멋진 등불을 만들어 파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장성할 창자. 장성이라는 것은 매우 발전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뜻이겠죠. 그죠? 뭐 회사가 장성되다, 자기 자신이 장성되다, 굉장한 발전을 거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몇 개? 이렇게 해가 2개. 장성할 창자입니다. 왜? 이 많은 해들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자기는 부자 되겠죠. 장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성할 창자는 날일자 2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창자는 뜻이 너무 좋은 관계로 사람의 이름에 이 창자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해돌이는 많은 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입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햇빛은 쨍쨍, 때무리는 반짝, 구두솔로 닦아놓고 참기름을 발랐더니 날라와서 미끄럼을 탔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불을 창자 이렇게 날일자 두 개 나머지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해돌이가 입으로 노래 부른다. 해 두 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불을 창자. 합창 이렇게 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만든 그 할아버지의 모습 합창. 그래서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창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독창은 홀로 독자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독창입니다. 또 다른 해는 언덕 밑에 있었고 해 밑에는 물줄기도 보였습니다. 이곳이 자연의 근원이구나. 물줄기도 여기저기서 시작되는 것 같고 세상을 밝히는 해도 여기에서 출발하니 말이야. 자, 여기서 언덕에서 그죠? 언덕 밑에 있는 해가 하나 있고요. 빛나는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도 여기에서 조금 시작되고요. 작을 소자. 자, 그래서 여기는 세상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뜻이 뭐다? 근원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하나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사실 흰 백자는 자, 이동을 조금만 해가지고요. 사실 흰 백자는 해가 빛나는 모습도 될 수 있지만 물건이 빛나는 모습, 그죠? 이렇게 화로가 빛나는 모습도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등불이 빛나는 모습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이, 그죠? 물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물이 이렇게 샘솟으면 빛을 받아서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흰백자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줄기가 이리저리 흘러내리니까 이게 작을 소자를 넣어서 마지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물이 샘솟는 곳이 어떤 일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근원 원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할 때 이 원자인데 원자는 조금 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인할인 해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이유도 모르고 감옥에 갇혔다. 어떤 모함에 의해서 갇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라는 글자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원자에서 그죠? 물이 이렇게 해가 빛나고 물줄기도 내려오는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이 조금 부딪혀서 튀길 수 있겠죠? 그래서 튀기는 물, 이것 또한 근원 원자입니다. 실제 이 한자가 근원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이것은 뿌리 근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근원원 해가지고요. 이 뿌리 근자 같은 경우에서는 멧돼지 이야기 배웠습니까? 그죠? 멧돼지가 빈 그릇에 이렇게 빈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떠오릅니까? 자, 이렇게 나무 목자에 빈 그릇을 뜻하는 거칠간, 그 다음에 물방울, 언덕, 해가 빛나는 모습, 물이 빛나는 모습, 물줄기, 이렇게 하면 근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해돌이는 자기만 해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돌쇠 아저씨도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만에 푸는 소원인가? 나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남의 농사만 짓다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나도 이 해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덕에서 빛나는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혈자, 머리가 큰 돌쇠 아저씨도 도착을 해서 이 해를 보면서 뭔가를 바라고 있죠.
소원 성취하고 소원 성취를 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발할 원자가 돌쇠 아저씨와 합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하면서 볼게요. 언덕이 있고요. 흰 백자, 해가 빛나는 모습, 물이 빛나는 모습, 그 다음에 물줄기, 그 다음에 머리가 큰 돌쇠 아저씨가 도착해서 소원을 빌더라. 그래서 발할원. 그러면 소원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옆으로 쭉 당겨가니까 어허, 바소, 장소, 소를 합쳐서 소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생각할 염 해서 염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장소 소자 지게와 도끼 또는 문 앞에 문 옆에 둔 도끼, 그 다음에 생각할 염자 이건 누굴까요? 치마폭이 있고 검은고를 올려놓은 사람 누구? 황진이 이야기 때 황진이가 마음으로 생각한다. 생각할 염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염원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원 이렇게. 그래서 단어를 크게 써놓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서 적어 보아야만 이런 한자들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습니다. 사실은 한자 한자의 그 이야기보다는 이야기는 이 한자 하나를 기억하는 데 써먹고 단어를 주로 기억을 많이 해야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일기 쓸 때라든지 어떤 글을 적을 때 그 국어사전을 펼쳐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염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가로를 해서 이런 한자가 나오죠. 그죠? 이런 한자만이라도 이렇게 써서 일기 쓸 때라든지 어떤 글짓기를 쓸 때 아는 단어를 한자로 적는 연습을 하면 아주 한자 실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해돌이도 돌쇠 아저씨에게 질 수 없었기에 이글거리는 해를 옮기기 위해 다가갔으나 너무나 뜨거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샘에서 물을 떠와서 이글거리는 해에 끼얹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빛나는 해가 있고요. 그죠? 빛나는 해가 있고 그 밑에 물을 막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샘에서 떠온 물 해서 샘 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빛나는 해의 모습은 빛나는 무엇인가 다 된다고 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샘이 이렇게 옹달샘이 이렇게 있고요. 옹달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여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빛을 받아서 빛나면 이렇게 흰 백자 쓸 수 있겠죠. 밑에 고여있는 물은 물 숫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 샘천자 자체가 샘의 모습 그 자체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샘천자는 빛나는 해에 샘에서 떠온 물을 끼얹어도 되고요. 샘 그 자체로도 생각해도 됩니다. 해돌이는 빛나는 해에 물을 끼얹어 어느 정도 식힌 후에 줄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줄을 묶더라. 그래서 강조한 것은 줄입니다. 줄. 이렇게 꼬여있는 줄. 실사자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빛나는 해에 물을 끼얹은 모양. 이렇게 하면 줄을 뜻하는 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5선, 5오자를 쓰면 5선 이렇게 하면 5줄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공책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5줄이 되어 있는 공책은 어떤 줄, 어떤 과목 줄? 음악, 그죠? 음악을 보면은 이렇게 음악 노트를 보면은 음악 공책 보면은 이렇게 5개 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5선이다. 이렇게 줄, 선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꼬여있는 실, 이렇게 실로 또는 줄로 빛나는 해에 물을 끼얹어서 이렇게 물을 끼얹은 해를 줄로 묶었다. 그래서 줄선. 이렇게 한자가 탄생했습니다. 해를 끌고 강가에 도착한 해돌이는
나루트에 있는 큰 배에 이 해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배 모양입니다. 배. 그 다음에 빛나는 해 있습니다. 이렇게. 오마나 빛나는 해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네요. 그죠?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이 벌겋게 지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를 뜻하는 이 배주자에다가 해가 빛나는 이 흰백자를 합치면 큰 배를 뜻하는 박자입니다. 그러면 선박 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배를 쓸 때는 요렇게 해서 점 2개 찍고 옆으로 하나 합니다. 배를 그죠?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타는 곳도 있고 배 노 있죠. 그죠? 젓는 노. 그러면 그것을 하늘에서 본 모양은 배주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 옆에 빛나는 해를 실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은 배이기 때문에 큰 배를 뜻하는 박자입니다. 해돌이는 빛나는 해를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배를 빨리 안전하게 되어 실으려 하였으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강물까지 배에 부딪혀 튀겨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해돌이는 끝까지 배를 나루토에 데리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정박하기 정말 힘들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배를 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배를 데리고 하면은 배에 막 부딪히는 그 물만 나타내었고요. 배는 안 나타냈습니다. 빛나는 해가 빛나는 모습 그 자체로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중간에 배 주자를 생략하고 있는 모습, 배를 생략하고 물과 해가 빛나는 모습 두 단어를 두 글자를 합쳐서 배를 대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뜻의 한자 배대다라는 그런 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델박 이렇게. 그래서 큰 배를 의미하는 이 위에 있는 이 글자와 그 다음에 배를 대고 있는 박자는 그죠? 발음은 같지만 다른 뜻이죠. 그래서 뭐 정박이다 이렇게 하면 배의 닻을 내리고 어떤 한 곳에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해돌이는 어렵게 강을 건넌 후 동네까지는 마차에 실어 이동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해돌이가 뜨거운 회를 마차에 실어 온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너도 나도 골칫덩어리가 다가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동네에서는 그죠? 아주 골칫덩어리가 다가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은 이 골칫덩어리 이 해를 가지고 오는 것 또는 이 가지고 오는 주인공 해돌이를 그죠 어떻게 환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핍박하다 이 말입니다. 핍박하다. 억누르고 괴롭히는 게 핍박입니다. 자, 그래서 소외당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자가 잘 보세요. 해가 빛나는 모습에다가 마차에 실어오니 마차를 뜻하는 책받침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해돌이 모습은 빠져있죠. 해돌이 사람의 모습은 빠져있고요. 마차에 실려있는 그 빛나는 해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골칫덩어리가 온다 라고 생각하고 다 안 좋게 생각하면서 핍박하겠죠. 그래서 핍박하다 할 때 다가올 박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가오다의 한자는 개봉박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개봉박두 이렇게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될 때 개봉박두라고 말을 합니다. 해돌이는 빛나는 해를 동네 입구 나무 위에 줄로 묶어 매달아 두었습니다. 밤에는 동네를 환히 밝혀줄 등불이 우리 동네에도 생겼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동네를 낙원으로 만들어야지. 내일은 동네 사람들과 풍악을 울리고 오락을 즐기며 잔치를 벌여 즐거워해야 되겠어. 자, 해돌이 혼자 좋았죠, 그죠? 동네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해돌이 혼자 막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사자 이렇게 두 개. 실사자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밑에 있는, 그죠?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꼬여있는 줄을 이렇게 빛나는 해를 칭칭칭칭 감아서 나무에 매달아 두었죠. 밑에 나무 목자만 쓰면, 자, 이 나무 위에 매단 해를 바라보고 너무나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좋아할 요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오락을 즐기자 이런 말도 했으니까 즐기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즐길 때 풍류, 뭐 장구치고 북치고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풍류를 즐기기 때문에 풍류악이라는 그런 한자에도 이 단어가 사용한 것입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낙원이구나. 우리 동네를 낙원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풍악을 즐겨야 되겠다. 오락을 즐기자 이렇게. 이 오자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 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안악내 낭자를 위해서 하늘 보면서 입을 벌려서 노래를 부르더라. 즐거워하더라 대신. 그렇게 해서 즐거워할 오. 그 다음에 해돌이가 빛나는 해를 나무 위에 이렇게 묶어두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오락이라는 단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좋아할요, 풍류악, 즐길 낙자는 조금 쓰기가 좀 복잡하죠, 그죠? 요렇게 날일자 써놓고 줄 모양을 넣고 나무 목자 하기 힘드니까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날일자를 쓰고 꼬여있는 이 실을 요렇게 그냥 처리합니다. 물방울이 튀기는 모습처럼.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처리하면 좋아할 요자가 되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자를 이렇게 배우고 나면 약자도 정말 쉽게 이해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정자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해돌이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약으로 쓸 풀을 나무 위에 매달아 그 해를 이용해서 말렸습니다. 자, 해는 빛이 나고 열이 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해에 말리나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를 따온 그 해 위에 올려놓고 말리나 상관없죠. 이것은 뭐다? 아버지의 약으로 쓸 그 약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쓸 약초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더하기 두 개, 이 풀을 의미하는 이것은 지금은 약초다. 그 다음에 해 앞에 이렇게 해 위에 올려진 그 약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약의 뜻으로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한자를 보면 그죠? 날일자와 흰백자만 잘 처리를 해서 외우면 한결 쉽게 외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한자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한자를 보면 오히려 그 지금이 훨씬 쓰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왜냐하면 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세 추자가 들어가서 쓰기도 힘든 게 있는데 지금은 날일자, 이 해에 관련된 글자니까 날일자만 잘 쓰면 한자를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배우고 있는 한자들이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야기를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